요 핸드폰에 보시면 요 뒤에 보면은 펜슬이죠, 펜슬. 요거요. 요 핸드폰 쓰는 펜. 예. 요거 만졌다고 얼굴에다가 마취제하고 비소하고 살인가스하고 스테아린산 칼슘 자살 방지원 손정민 의료인 주기인 스테아린산 칼슘 얼굴에다가 그냥 때려 붓는 거예요. 지금도 요거 만지니까 손에다 또 쏴요. 예? 끈적끈적할 정도로. 요거 펜 요거 잡았다고 발에다 지금 쫙 쏘고 있어요. 예. 손에다가도 쏘고요. 끈적끈적하게. 요거를 잡으니까 이렇게 얼굴에다 쏘는 거예요, 눈에다. 그래서 이렇게 비볐어요. 예? 눈에다 쏘니까 화학 무기를 외부 치료기라고 신경작용제를. 그러니까 온 얼굴에다 쏴가지고 그냥 쓰러뜨려 실신시킨 거예요, 2시간째. 2시간 만에 일어났더니 끙끙 앓게 하는 비소를 쏘는 거예요. 이게 왜 비소하고 살인가스, 세균을 표방하는 화학무기인 살인가스하고 끙끙 앓게 하는 비소, 정신건복지센터에서 그 다음에 스타일린산 칼슘을 왜 얼굴에다 쏘냐면은 지금 요 펜슬 잡았다고 그리고 이 펜슬 만진 손으로 얼굴 비볐다고 얼굴 전체에다 쏴가지고 기절시킨 거예요. 2시간 내내. 왜 그러냐면은 제가 지난주에 그 화장실에서 볼일 보고 예? 용변 보고 손을 물로 씻고 와서 만진 족족이 비소하고 살인가스하고 구토제를 쏜다고 죽기 직전까지 쏜다고 여러분들한테 호소하면서 영상을 찍었었죠. 다 닦았어요. 그래서 싹 닦았는데 요거 펜 요거 펜은 요 핸드폰 안에 껴 있잖아요. 요거만 못 닦았어요. 그런데 그래서 요거 만졌다고 지금 또다시 얼굴에다 갖다 때려 묻는 거예요. 청상 비소 살인캐스. 예. 예. 기억상실제 써서 눈에다 쏴가지고 지금 말하다가 딱 끊기는 거예요. 마취제 쏴서. 요 지금 펜 다른 데는 다 닦았어요. 예. 옷도 여러분들 옷부터 시작해서 어우 이거 만졌다고 이렇게 격려적 쏘는 거예요. 어제 토요일인데 일주일 내내 일하고 일주일 내내 일하고 어제 토요일이니까 쉬었잖아요. 그러니까 피곤하다고 밤낮으로 마취제를 그냥 풀로 잤어요. 그냥 풀로. 피곤하지도 않은데. 그 오늘도 일어나자마자 외부 치료기라고 온몸에 약품 도포시켜가지고 쓰러뜨려 놓고 밥 한 그릇 먹자마자 요 펜 만졌다고 손에 대한 저질증까지 쏴요. 온몸에다 갖다 때려보는 거예요. 지금 얼굴에다가 어깨고 뭐고 지금 다 젖을 정도로 쏴요. 요거 일주일 전에 화장실 갔다 온 손으로 이불도 갈았죠. 옷도 갈아입었죠. 빨래도 다 빨았죠. 하다못해 저기 있는 무슨 집기류까지 다 닦았어요. 이런 집기류까지 다 닦고 저 음식물 남은 저 봉다리 음식물 담았던 봉다리까지 싹 닦았습니다. 보십시오. 커피를 하나 못 먹게 해가지고 이 커피를 박스에 있던 거를 하나하나 다 닦아가지고 여기다 놓은 거예요. 저 커피가 박스에 들어있잖아요. 스틱커피. 화장실 그 용변 보고 물에 손 닦고 그러고 와서 만졌는데 일주일 내내 만진 물건 전부 다시 만지면은 아우 지금 눈을 못 뜰 정도로 얼굴에다 갖다 때려봐요.
비소, 청산가리, 예? 예? 스타린산 칼슘, 살인가스를 때려가지고 정신건복지센터에서 외부치료로 다 닦은 상태예요. 싹 다. 하다못해 밖에 오토바이까지. 커피까지 이거 다 박스까지 분해해가지고 다 물수건으로 수건에다 물 적셔가지고 하나하나 닦아가지고 새로 담아놓고 다 했더니 좀 낫다가 여기 지금 여기 방에서 안 닦은다고 여기 지금 요 펜슬 하나예요. 요거 요 핸드폰에 껴있는 요 펜슬 요거는 요 안에 껴있으니까 못 닦았잖아요. 요거만 줬다고 2시간 동안 외부 치료를 하고 마취제, 살인가스, 세균을 표명한 살인가스. 얼굴에다 이거 잡으니까 또 얼굴에 또 쏴요. 요거 2시간 전에 쏴가지고 또 닦았어요. 물티슈로 싹. 얼굴에다 그냥 갖다 때려보니까 물티슈로 싹 닦았는데도 또 쏘는 거예요. 얼굴에다. 국민 여러분들이 구토제 써요. 메스 걷고 이거 구토제예요. 국민 여러분들이 왜 실신하고 구토하냐 전부 이렇게 지금 호소하고 있는데 코로나 양성 환자 3,400만 명, 무증상 환자 그의 3배, 보건복지부에 코드를 매겨놓고 그들을 감시하고 통제하고 제지하지 않으면 코로나를 막을 수 없다라고 해서 정신건복지센터에서 심리치료, 외부치료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자살방지원 긴급대응팀들은 비밀로 하라고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우울증이 온다고 다른 시민들한테 이 일을 해왔는데 심리치료, 외부치료를 현재는 자살방지원 긴급대응팀들도 다 당하고 있는 거예요. 네이버에다 실신 구토라고 쳐보십시오. 아이들부터 80세 노인들까지 이 테러를 다 받고 있어요. 이 테러를 왜 하느냐? 저는 이게 정신건복지센터에서 외부치료기라고 신경작용제, 국민들 핸드폰, 가방, 차량에 숨겨져 손가락에다 또 쏴요. 사이에다가 끈적끈적해 지금 끈적끈적해요. 2시간 전에 어제 샤워하고 2시간 전에 세수하고 발 닦고 다 닦았어요. 핸드폰 요거 만졌다고 이렇게 테러를 하는 거예요. 화학무기로. 그전에는 코로나가 4, 5년 전에는 양성 환자 몇십만 명, 몇백만 명 이 정도 했죠. 지금 코로나 양성 환자 3,400만 명, 무증상 환자 그의 3배, 보건복지부에 코드를 매겨놓고 코로나 때문에 우울증이 없으니까 미리 치료된다. 그래서 이 외부 치료기라고 국민들 핸드폰, 가방, 차량에 숨겨주는 외부 치료기라고 신경작용제예요. 신경정신건강 의사회에서 쓰는 화학무기들. 일본 아베가 발표한 한국이 불산을 수입하는 이유는 VX 살인가스 등 화학무기 신경작용제를 만들고 있다. 그 외부 치료기에서 가스 형태로 약이 나와요. 그래서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중학교 때 가르쳤잖아요. 화학무기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누구에게 고통을 받는지 죽임을 당하는지 몰라서 총칼 핵무기보다 잔악하고 비열해서 사형이다라고 가르친 그 화학무기입니다. 그 불산 자체가 화학무기의 베이스예요. 수증기 형태로 물체를 뚫고 벽을 뚫어요. 그 가스 형태로 미스트 형태로 사람 피부에 닿으면은 그 불산에 섞은 신경작용제들이 몸에 흡수가 됩니다. 마치 주사나 알약을 먹은 것처럼. 그래서 정신건복지센터에서 국민들 핸드폰, 가방, 차량, 집집마다 외부 치료기라고 숨겨준 거예요. 거기서 약이 나오기 때문에. 신경정신과에서 사용하는 구토제, 펜타닐 대표적인 치료제죠. 우울증 치료제로 사용하고 있는 펜타닐. 마약이면서 화학무기입니다. 네이버에 나옵니다. 치면 비소, 암 치료제로 사용하고 있어요. 극약입니다. 청산가리, 나치가 만든 살충제예요. 국민들 건강을 위한다라며
살충제라고 국민들 건강을 위한다라고 쏘고 있어요. 포스겐, 나치가 만든 화학무기예요. 발암물질이기도 하고요. 그것도 쏘고요. 온몸에다 때려보여요. 지금 이 영상 찍는다고. 온몸에다 때려보고 있습니다. 못 찍게 하려고. 그 외에 구토제, 실신제, 호흡곤란제, 마취제, 설사제, 복통제, 근육통제, 관절염제, 호흡곤란제, 심장마비제, 뇌졸중제, 이런 거를 국민들에게 치료제라고 쏘고 있어요. 호흡곤란제 쏴가지고 이거 지금 네이버에 구토하고 실신을 왜 하냐고 네이버에 국민들이 질문을 올리면 거기에 신경정신과 의사들이 답변을 뭐라고 달냐면 미주신경계 손상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달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게 화학무기인지를 알고 외부 치료기가 화학무기인지를 알고 여러분들에게 이걸 알리고 있죠. 모르는 국민들은 병원을 가게 됩니다. 구토에 실신에 관절염에 감기제, 설사제 막 하다못해 기침제, 트름제, 이빨도 녹이는 약도 있어요. 이빨도 녹여요. 잇몸도 붕괴시키고. 그리고 항문에다 쏴가지고 치질인 것처럼 모기 물린 것처럼 화학무기 수포제, 피부를 녹이고 가렵게 만드는 화학무기 수포제, 나치가 만든 약 화학무기죠. 그걸로 피부를 가렵게 만들고 발에다 쏴서 무좀인 것처럼 모기가 물린 것처럼 한 방 쏘면은 딱 맞으면은 모기가 물린 것처럼 따끔해요. 그 다음에 같이 살인기술 같이 쏴요. 신경작용제로 흥분 분노시키는 교감신경제. 그러면 모기가 물은 거랑 똑같아요. 여름에는 그렇게 국민들 고문하고 건강을 위한답니다. 국민들 건강. 이런 것들을 호소를 하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구토 실신을 왜 하냐 네이버에 국민들이 몰라서 치면은 그 정신과 의사들이 미주신경계 손상입니다 이럽니다. 답변을 답니다. 정신건강의사회에서 왜 복지센터에서 외부 치료라고 이런 신경작용제들을 쏘냐. 미주신경계 손상은 정신과 질환이에요. 신경정신과잖아요. 그래서 이 신경작용제를 쏴가지고 정신질환자 코드를 맺기 위해서예요. 매기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에. 그래서 이 신경작용제를 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질환자를 몰아서 자타에게 해를 가는 테러범으로 규정하기 위해서. 언제 자타에게 해를 갈지 모른다. 그래서 연예인들 보시면 일반인들도 마찬가지지만 전부 우울증이다. 공황장애다 호소를 하고 있죠. 이들이 호흡곤란제 쏘는 거예요. 일정 환경에. 즉 운전을 하고 터널 같은 데 들어갈 때 호흡곤란제 쏘는 거예요. 그 자살방전이라고 국민 80%에게 핸드폰, 가방, 차량에 전부 외부 치료를 숨겨놨는데 이들이 원격 의료라고 국민들 전체를 핸드폰, 컴퓨터 전부 감시하고 있고 집 밖에 외부에다가 적외선 감시 카메라하고 국민들 생각까지도 있는 BCI 장비를 숨겨놨어요. 미국의 그 자동차 기억상실제 계속 얼굴에 때려 맞아가지고 전기 자동차 그 만드는 사람이 발표를 했었죠. BCI 기술을 개발하겠다. 국민들 생각을 읽는 기술이에요. 전자장비로. 그런데 제가 몇 달 전에 저희 정반시 홈페이지에다 정보를 올렸죠. BCI 장비는 이미 전 세계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사용을 하고 있다. WHO가 국민들이 코로나 때문에 우울증 및 정신질환을 앓기 때문에 생각까지도 읽고 치료를 한다고 전 세계 복지센터에다가 BCI 장비를 설치하게 해놨어요.
지금 BCI 장비 국민들 생각을 읽는 장비는 그 BCI 장비 한 대 가지고 100만 명까지 생각을 읽을 수 있도록 만드는 장비를 개발 중이에요. 이미 한 대 가지고 여러 명의 생각을 읽고 있다는 얘기예요. 뇌의 혈류량을 가지고 단어를 추출해내는 장비예요. 빅데이터를 통해서. 그것이 상용화가 아니고 WHO에서 복지센터에게 나눠줘가지고 사용하고 있다라는 국가 문서를 제가 올렸습니다. 기사들하고 공식적인 그런 장비들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들어가면요, 제가 봤어요. 정신건강복지센터 안에 모니터 수백 대 달아놓고 거기 의료인들 앉아가지고 원격 의료법으로 국민들 핸드폰 컴퓨터 감시하고 BCI 장비를 생각 읽고 외부 치료를 하고 국민들 핸드폰 가방 차량에 숨겨놓은 화학무기 신경작용제로 쏘는 거예요. 편안하게 거기 앉아가지고. 그래 놓고 이 신경작용제 고통을 저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복지센터에 외부 치료기가 신경작용제고 화학무기라는 걸 알고 있고 이걸 쏘고 있다라는 걸 아니까 저 같은 경우는 아니까 그러는데 모르는 국민들은 호흡 곤란하면은 병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청산가리 마취제로 일을 못할 정도로 24시간 이렇게 쓰러뜨려 놓으면은 이들은 국민들 건강을 위한다라면 오만 가지 명분으로 신경작용제를 쏘죠. 근데 국민들은 알 수가 없죠. 아이 펜슬 만진다고 이렇게 신경작용제를 쏠지 누가 국민이 상상이나 합니까? 그럼 이런 고통 때문에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죠. 마취제를 24시간 맞아가지고 쓰러져 있는데 그전엔 안 그랬는데 갑자기 그럼 병원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일반 병원을 가도 신경정신과 가라 그래요. 의사들이. 그럼 가면은 미주신경계 손상입니다. 신경계 증상입니다. 해가지고 진단서에는 정신과 소견을 써요. 그래서 신경정신과예요. 신경계에서 일어나는 증상은 모두 정신과 코드를 매겨요. 그래서 전 국민은 정신질환 코드를 매겨가지고 언제 자택에 해를 가할지 모르는 테러범으로 규정해서 국민들의 재산을 빼앗고 죽이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코로나 양성 환자 3,400만 명, 무증상 환자 그의 3배. 자살방지원들 그전에는 양성 환자가 수십만 명, 수백만 명, 무증상 환자가 그 정도밖에 안 됐죠. 자살방지원들이 열심히 치료라고 해서 심리치료라고 째려봐라, 기침해라, 층간소음, 보복운전유도, 거짓미투, 집단성추행, 집단성폭행을 시켰습니다. 외부 치료라고 그전에는 약 직접 쐈어요. 보이지 않는 수중경태로. 화학무기예요. 손정민 한강 사건 손정민 죽고 나서 그게 직접 쏘는 게 무선으로 쏘고 있어요. 자살방지원들이 하도 말이 많으니까. 보이지 않는 신경작용제 쏘는 게 화학무기라고 우리 중학교 때 다 배웠는데. 그러니까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무선으로 쏴요. 무선으로. 특별한 경우 빼고는. 그런데 문제는 이거는 법이고 감염병 예방법, 정신건강복지법, 테러방지법으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전 국민이 코로나 양성 환자 3,400만 명의 무증상 환자 그의 3배라고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죠.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는 거는 정확히 코드가 매겨진 국민들을 발표하는 거예요. 거기서 얼추 발표하는 기관이 아니에요. 정부기관은. 전 국민이 당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네이버에 구토 실신이라고 치면 전 국민이 난리가 난 거죠. 왜 갑자기 실신하고 구토하고 그러냐.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올린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용변 보고 화장실에 갔다가 만졌다고 세균 묻었다고 쏘는 거예요. 다 닦고 다 갈고 그랬는데 이 펜슬 하나 이거 핸드폰 안에 있었으니까 못 닦았죠.
그리고 2시간 전에 또 닦았어요. 물수건으로. 물티슈로 싹. 근데도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이 정형복지센터는 국민들. 네. 저는 코로나 양성 진단 받은 적도 없고 무증상 증상조차 없습니다. 이 코로나 양성자 무증상 환자한테 하는 일이에요. 이 심리치료 외부 치료가. 저는 그 흔한 고혈압, 당뇨는커녕 수면 장애는커녕 관절염조차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명분으로 화장실 갔다 와가지고 만졌다고 국민들 건강을 위한다라고 세균을 표방하는 화학무기 살인가스하고 구토제하고 마취제를 써가지고 24시간 이렇게 쓰러뜨려요. 고문을 하고. 정신질환자를 엮기 위해서죠.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발표를 하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전 국민이 우울증이 왔다. 이 말이 WHO 저 보건복지부의 코로나 양성 환자 3,400명의 무증상 환자 그에 대해 코드를 매겼다. 이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전 국민이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심리치료, 외부치료를 당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자살방지원들은 그동안 이것을 수년간 심리치료라고 나치즘이죠. 집단 괴롭힘. 이걸 시켜서 한 사람들이라 자살방지원들한테는 직접적으로 이걸 알게 하질 않아요. 그 대신 외부치료라고 화학무기 테러, 신경작용 테러는 똑같이 하죠. 국민들이 다 아시라고. 법이죠. 법을 하고 있죠. 감염병 예방법, 정신건강복지법, 테러방지법. 그 테러범으로 규정해서 테러범이 가진 재산을 국고 환수한다라는 법안으로 죽이기 전에 비트코인, 보이스피싱, 스미스피싱 전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하는 거예요. 전세 사기, 구하라 우울증으로 죽여놓고 금고 털어가죠. 그리고 수사조차 안 해요. 왜? 테러범으로 규정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전 국민이 현재는. 그 다음에 이은혜 사건, 이성균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이은혜 사건 여러 명이 이은혜를 도왔다고 그러죠. 자살방지원들이에요. 정신복지센터에. 재산이 없는 국민은 테러범으로 규정해서 죽이기 전에 임금 갈취, 그 애인으로 위장해가지고 침투시켜가지고 임금 갈취, 통장 갈취, 그리고 보험까지 들어놓고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은혜가 부작위 살인죄를 받았죠. 부작위 살인죄는 A가 시켜서 한 B가 실행한 살인을 부작위 살인죄라고 그래요. 자기적인 살인이 아니다. 자기가 직접 한 살인이 아니다. 좋아서 한 살인. 계획하고 실행한 살인이 아니다. A가 시켜서 한 B가 한 살인이다. 즉 국가가 요원에게 시켜서 비밀로 하라고 해서 시킨 살인이다. 그래서 요원들에게는 부작위 살인죄를 줘요. 그렇기 때문에 이은혜가 교도소에 가서 8억을 그 보험금을 돌려달라고 국가에게 소송을 했죠. 자기가 자기 애인을 죽이고 보험을 들어놓고 죽였는데 교도소 가서 국가에게 보험금 8억을 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그 일반적인 살인사건이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부작위 살인죄. 국가가 요원에게 시킨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보험금은 나눠갔자 테러방지법에 의해서 국가에는 수수료만 주게 돼 있어요. 공무원들에게 비트코인으로 표시가 나지 않는 어디에서 온 돈인지 누가 준 돈인지 누가 받은 돈인지 표시가 나지 않는 비트코인으로 받게 돼 있어요. 나머지는 복지센터하고 자살방지원들이 날아가죠.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비트코인 세금 방지법을 수년간 통과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누구에게 받았는지, 얼마를 받았는지 표시를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비트코인도 주식과 같은 재산 증식 방법이에요. 전 세계 국가가 단 한 군데라도 세금이 매겨지지 않는 물건이나
재산 증식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유류세는 70% 안팎이 세금이에요. 담배도 마찬가지고, 주류도 마찬가지고. 그 왜 우리가 뭐 쓰는 물건에 세금이 안 매겨지는 물건은 단 하나도 없어요. 비트코인하고 같이 취급되는 주식 같은 것도 다 세금이 붙어요. 하다못해 복권마저도 세금 내야 돼요. 복권마저도. 그런데 이 비트코인만큼은 국회의원들이 전체가 세금 방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왜냐? 자신들이 국민들 테러 방지법으로 죽이고 재산을 빼앗게 만든 법안을 통과시켜놓고 자신들이 그 수수료를 비트코인으로 받기 때문이에요. 그 출처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수수료는 비트코인으로 국회의원들한테 주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보이스피싱, 비트코인, 전세 사기, 스미스피싱, 보험 들어놓고 죽이고, 금고 강탈. 이 테러범으로 규정되는 국민들은 통장에서 그냥 돈도 빼가요. 그래놓고 그거 확인하는 작업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경찰서나 은행을 가면 화학무기를 쏴가지고 쓰러뜨려요. 그리고 경찰이나 은행원들도 정신질환자라고 확인을 해주지 않아요. 그런 방법으로 확인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왜? 테러범으로 규정이 되기 때문에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법에 의해서 자택에 해를 가하는. 그런데 감염병 예방법에 의해서 국민들을 테러범으로 규정한다 그러면 그 안 될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신건강복지법으로 가운데 정신건강복지법을 끼워가지고 정신질환자를 모으는 거예요. 언제 자택에 해를 가할지 모른다. 그래서 지금 당하는 국민들이, 영유아들은 독감으로 병원 가면은 치료제에 40배 50배 잘못 나가지고 간호사들이 죽이는 척하고 살처분 하고 있고요. 비밀방해. 어린이집에서 교사들이 비계나 몸으로 눌러서 압사시키고 질식사했다. 사고다. 발에다 얼굴에다 엄청나게 쏩니다. 저는 얘기 못하죠. 20, 30대들은 우울증으로 자살했다. 화학무기 때려 맞아서 그래죠. 40, 50대들은 질병사나 사고사. 운전 중에 약 쏴가지고 사고 나게 만들고 질병으로 죽은 것처럼 만들고 60대 65세 이상은 차량 급발진으로 죽이죠. 코로나 고위험군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운전 시 차량 마취제를 쏘고 차량 ECU를 해킹해가지고 차량 엔진을 잡아 돌립니다. 졸음운전으로 악셀을 밟았다. 그 차량 급발진 사고 보면 영상에 보면 전부 브레이크 등 들어와요. 뒤에 브레이크 밟고 있어요. 엑셀을 안 밟아요. 막 20중 추돌 나가지고 죽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테러범으로 규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막 수십 추돌 나고 지나가는 사람도 치워가지고 죽는 걸 더 원해요. 그래야 테러범으로 규정할 수 있기 때문이죠. 다른 사람을 죽였다, 해쳤다, 운전하다가. 그래서 차량 급발진 사고가 막 100km, 200km로 그냥 막 도로를 질주하는 거고, 일어난 사람들은 전부 65세 이상이에요. 수십 중 추돌 또는 막 인도로 돌진해서 여러 명이 죽고 다치죠.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그런 거 개의치 않아요. 좋아해요. 테러범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고 하나. 정신질환자가 신경계 증상, 노인이니까 신경이 빠릿빠릿하지 못해서 졸음운전을 하거나 대응이 늦다 이렇게 뉴스에 발표를 하죠. 그래놓고 마취제를 쏘는 거예요. 신경적인 운전할 때 발표를 해놓고. 그럼 누가 국민들이 봐도 65세 이상자가 차량 급발진 사고가 일어나니까 노인들이라
졸음운전이나 응? 정신이 빠릿하지 못해가지고 신경이 빠릿하지 못해가지고 사고를 낸 거라고 의심을 하죠. 화학물 때려 맞아가지고 그런 것들.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즉 신경계 증상이다 이거죠. 정상이지 못하다. 정신질환이다. 신경계 증상은 전부 정신질환으로 코드를 매겨요. 그런 식으로 우면들을 전부 코드를 매겨서 죽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독고사 노인들 전부 화학물 때려 맞아서 죽는 거예요. 이제 방요 제가 항상 말씀 깨끗하게 관리를 합니까? 말씀드렸지만 화장실 갔다가 물에다 손 씻고 와서 만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일주일 이상을 제가 엄청 고생을 했죠. 볼펜 하나 잡았다고 이렇게 화학물 쏘는데 이 신경작용제 쏘기 시작하면 국민들이 20대 30대 독고산 우울증으로 죽었다라는 20, 30대 그 다음에 독고사로 죽었다라는 노인들 도대체 뭐에 아픈지 쓰러지는지 마취되는지 구토하는지 몰라서 혼자 그냥 전전긍긍하다가 움직이지도 못하고 쓰레기 쌓아놓고 죽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은 국민들 건강을 위한다라고 쓰레기 때문에 비소 발생한다고 해서 비소 쏘고 벌레 생긴다고 해서 벌레 잡아준다고 청산가리 쏘고 마취제 쏴서 계속 쓰러뜨리는 거예요. 이거 국민들이 우울증으로 자살이고 독고사한 사람들이고 뭐에 당하는지도 모르고 계속 그냥 밥만 먹고 치우지도 못하고 그냥 쓰러져서 몇 달간 그러다가 산더미처럼 쓰레기 싸놓고 죽는 거예요. 그러면 버젓이 뉴스에다가 우울증 때문에 청소도 안 하고 고독사했습니다. 우울증으로 죽었습니다. 이렇게 발표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잔악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고스란히 영상으로 알리는 겁니다. 이것이 감염병 예방법, 정신건강복지법. 우울증 자살, 어린이 죽이는 거, 영유아하고 어린이집에서 아이들 죽이는 거, 독고사로 노인들 죽이는 거, 요 네 가지는 감염병 예방법, 정신건강복지법, 안락사법으로 죽이는 거예요. 차량 급발진, 질병사도 마찬가지예요. 안락사법으로 죽이는 거예요. 차량 급발진이나 그 칼부림 사건이 일어나죠. 요즘 한 달간에 몇백 건씩 일어나죠. 정신 그 사람들이 칼부림 사건을 일으킨 사람들이 호소하죠. 조직 스토킹 전파무기 테러 당했다. 여러분들 조직 스토킹 전파무기 테러 당했다 그러면 테러범으로 규정돼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심리치료 외부치료 당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조직 스토킹 전파무기 당했다라고 그걸 알리기 위해서 칼부림을 일으켰다라고 뉴스에 발표하죠. 그 피의자들이 가해자들이죠. 그들이 뭐라고 호소합니까? 주민들이 수년간 괴롭히고 정신질환자로 몰고 괴롭혔다. 근래 얼마간은 내가 죽을 것 같아서 사회에 호소하기 위해서 이런 사건을 벌였다. 이 자료도 제가 서현역 사건 일으킨 사람도 그렇게 호소를 해가지고 이 자료를 제가 정반시 홈페이지에 올렸죠. 그 자료들에 보면은 국민들이 심리치료 외부치료로 복지센터에서 한 그 내용이 자세히 보면 그 내용이 고스란히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이거 말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전국민 자살방지원 긴급팀으로 구성돼서 전국민 7, 80%가 이 짓을 하고 마취제 싸가지고 마비가 돼요. 마비가 됐어요. 이렇게 마취제 싸서 어눌해지죠. 여기가 마비가 되니까. 정신질환자라 그렇다. 이 지랄들 떠는 거예요. 사이코 새끼. 눈에다 뒀어요. 손에다 계속 적시고 있고요. 이 지랄들 떠는 거예요. 그 칼부림 사건, 방화 사건 한 사람들 다 그렇게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왜 조직 스토킹 전파무기라고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내가 그동안 계속 영상에서 말씀드리죠. 이게 미국이 만든 시스템이에요.
나치하고 731이 만들어 놓은 화학무기를 전부 사들여서 MK 울트라 프로젝트라는 걸 실행했죠. 거기서 미국 CIA, 육군 감염병 예방부대, 예? 그리고 전 세계 여기 캐나다까지 지원을 했어요. 자금을. 그래서 나치즘이 전염병 방역이었어요. 중학교 때 여러분들이 다 배웠잖아요. 인류는 수천 년간 전쟁으로 죽은 군인 숫자보다 전염병으로 죽은 군인 숫자가 더 많다. 그래서 나치들이 그 다음에 과거 인류는 전염병 발생 시 대를 위해 소를 희생시켰다. 전염병을 막기 위해서 비밀 방역을 했다는 얘기죠. 대를 위해 소를 희생시켰다. 우리 구제역하고 AI가 오면은 오리나 닭을 한 마리가 발생이 되면은 그 사방에 수킬로에 있는 오리나 닭을 다 때려 묻죠. 걸리지 않아도. 구제역 AI가 걸리지 않아도. 그게 현대의학이에요. 방역 기술이고. 그런데 지금 구제역 AI는 3급의 바이러스입니다. 그런데 이 사스 때부터 발생한 2003년도 사스 때부터 발생한 게 코로나 바이러스예요. 사스, 메르스, 코비드 19, 오메가, 델타 이런 식으로 지금 발전해 온 건데 그때서부터 치료제가 없으니까 그 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뭐 매독이니 결핵이니 보건소에서 전부 관리를 했었죠. 우리 학교 다닐 때 보건소에서 전부 주사 놓고 그건 상급의 바이러스였는데 이 4급의 바이러스가 발생이 되니까 그래서 피해자들이 수십 년간 이 일을 당한 국민들도 있는 거예요. 매독이나 결핵이나 패스트나 이런 게 대한민국에도 계속 발생이 되고 있었어요. 에이즈. 그런 국민들이 이 조직 스토킹 전파무기라는 이 심리치료 외부 치료를 계속 받았던 거예요. 과거에는 이 시스템이 보건소에서 하던 시스템이에요. 보건소에서. 그래서 제가 지금은 코로나 사스 때부터는 전 세계에서 WHO가 전 세계 국가에게 비상사태를 선포하게 했죠. 코로나 양성자는 물론이고 무증상자들까지 그들의 정보를 감시하고 통제하고 제지하지 않으면 코로나를 막을 수 없다. 전 세계가 위험하다. 이렇게 해서 전 세계 국가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게 하고 미국이 만든 감염병 예방법, 정신건강복지법, 테러방지법, 안락사법을 국민들 몰래 통과시켰어요. 코로나 비상대책협의회, 즉 당정처 협의회를 구성해서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에서는 국민들 몰래 법안을 통과시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몰래 다 통과시켰어요. 네. 비상사태라고. 경비계엄령이죠. 전시에 준하는 자연재해 시 국민들 몰래 당정청 협의회가 경비계엄령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이 나치들도 두 가지 일을 했어요. 한 가지 일은 다른 나라를 침략했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근데 거기서 또 홀로코스트라는 나치즘이 발생을 했죠. 그래서 두 가지가 벌어진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인류는 전염병 발생 시 대를 위해 소를 희생시켰다. 전쟁으로 죽은 군인 숫자보다 전염병으로 죽은 군인 숫자가 더 많다. 그걸 중학교 때 배웠는데 그러기 때문에 나치들도 이렇게 발표를 하고 나치즘을 시작했어요. 뭐라고 발표했냐. 아리아 민족만 우울하고 나머지 민족은 열등해서 전염병이 발생할 수 있다. 모두 없애야 된다. 그래서 나치가 두 가지 일을 했던 거예요. 전쟁을 함과 동시에 자국민들을 죽인 거예요. 아리아 민족만 나치당에 가입시키고 나머지 민족은 다 죽였어요. 그 중에 이제 유럽은 다민족 국가라 여러 민족들이 같이 사는데 그 중에 이제 유대인을 가장 많이 죽인 거죠. 다른 민족들도 죽였어요. 아리아 민족만 빼고. 일본도 마찬가지죠. 13세기, 14세기 때 우리 임진왜란을 일으키기 전에 일본은 영국하고 수교를 맺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군사 무기와 군사 훈련과 의료 시스템을 전부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들의 자금을 가지고
응? 동남아시아를 예? 식민지화하는 응? 응? 영국과 수교를 맺은 거예요. 영국에서 그 시대 중동하고 아프리카하고 서남아시아는 다 응? 응? 식민지화 시켰는데 유럽 국가들이 이 동남아시아는 할 수가 없었어요. 거리가 멀어가지고. 실크로드 건너오는 기간만 5년 이상이 걸렸어요. 배 타고 돌아오면 더 걸려요. 10년이 걸려요. 8, 9년이 걸려요. 8년 이상이 걸려요. 그리고 오면서 군대들이 다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임진왜란 전에 우리나라에 네덜란드니 덴마크니 영국이니 군대들이 우리나라에 왔었어요. 함대들이 침략을 하러. 그런데 그 군대들이 오다가 다 죽었기 때문에 침략을 할 수 없었죠. 그래서 영국 그 유럽 국가가 생각을 행해낸 게 일본을 거점으로 만든 거예요. 일본을 시켜서 동남아시아를 전부 식민지화해라. 그래서 일본이 그 영국, 유럽에 전술을 하고 무기하고 조총이라고 그랬죠. 그 시절에. 이쪽 동남아시아에는 그런 조총이 없었었어요. 유럽 말고는. 그 군대. 그 유럽식의 군대. 예? 그리고 자금. 전부 지원을 받아가지고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을 했던 거예요. 이 얘기는 왜 말씀드리냐. 일본이 일제시대 때, 그 후로도 일제시대 때 731 부대 있죠. 나치와 같은 731 부대. 2차 대전 때. 731 부대가 방역 급수 부대예요. 그렇게 유럽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성장한 군대이기 때문에 현대식 군대를 유럽에 나치와 같은 똑같은 일을 했던 거예요. 그들의 그것을 전부 이어받아가지고. 그래서 731 부대도 방역 급수 부대예요. 일본 군대들을 전염병으로부터 지키는. 그래서 이 시스템이 방역이라고 해가지고 군대들을 지키는 나치하고 731이 같은 시대에 그 짓을 했던 거예요. 나치즘하고 731 부대들. 그래서 그들이 만든 신경작용제와 화학무기를 미국이 전부 사들였죠. 판권까지. 1900년도 초중반에 일어난 근대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얼마 안 된 사건이죠. 그 이전에는 전 인류가 특히 유럽에서는 마녀사냥, 독살로 전염병이라고 해서 국민들을 살처를 했고 똑같아요. 미친년으로 몰았죠. 마녀사냥. 미친년이다. 국민들을 지켜서 죽였죠. 이게 심리치료랑 똑같은 거예요. 미친 자다. 정신질환자다. 언제 자타에게를 갈지 모른다. 심리치료라고 나치즘 마녀사냥을 시키는 거예요. 괴롭힘. 그리고 화학무기. 옛날엔 독살로 죽였어요. 네? 그전에는 똑같은 독이에요. 지금 정신건복지센터가 사용하는 게 전부 청산가리, 그 시절에 있던 비소, 응? 응? 네? 똑같은 독이에요. 그런데 그 시절에는 독살이라고 부르고 지금 외부치료라고 부르죠. 이름만 바뀌는 거예요. 네? 나치하고 731 때는 화학무기라고 바뀌었죠. 네? 독이 화학무기로 변한 거예요. 독살은 그 시절에는 뭐 비소고 청산가리고 이런 게 식물이나 광물에서 채취를 했어요. 그 다음에 동물이나 나무에서 채취를 하고 어? 어? 독거미나 그 독두꺼비 이런 데서 독을 채취해가지고 사람들을 죽였었죠. 그래서 그전에는 독살이라고 불렀던 거고 나치 때는 왜 화학무기라고 불렀냐. 그러한 독들을 화학제로 대량 생산하기 시작한 거예요. 똑같은. 지금 우리가 바나나 우유 먹으면은 바나나 우유에 바나나가 들어가지 않는데 바나나 맛하고 향이 똑같이 나죠. 색깔까지도. 화학약품으로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물질을. 그래서 2차 대전 때부터 이 모든 인류가 가진 독을 화학제로 만드는
대량 생산을 하기 시작했던 거고, 그래서 그걸 화학무기라고 부른 거고, 이 화학무기를 지금은 외부 치료기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제가 정신건강의자에서 사용하고 있는 신경작용제가 뭐뭐라고 아까 쭉 설명을 드렸듯이 전부 독이에요. 이거를 외부 치료라고 사용하는 거예요. 그 과정을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나치하고 731이 만들어 놓은 화학무기를 전부 사들여서 미국이 판권을 사들였다는 거는 장사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자본주의의 원칙에 의해서. 미국이 나치하고 731의 화학무기를 731 부대 것만 해도 20만 달러를 주고 전부 용서해주고, 그들 군인과 박사들, 나치들도 전부 데려다가 미국 CIA는 정부예요. 그다음에 미 육군 방역부대, 전염병 부대죠. 전염병 관리부대죠. 그래서 만든 것이 미국 CDC예요. 질병관리청. 우리나라로 말하면. 그들이 나치하고 731 화학무기를 전부 사들이고 군인들, 의학 박사들을 전부 데려다가 MK 울트라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세계 정신건강 1대 회장을 만들었어요. 왜? 정신건강 의사회를 시켜서 이 짓을 할 거기 때문에. 지금 복지센터를 시켜서 하듯이. 근데 이것을 MK 울트라 실행을 할 때 한 주를 통째로 이 지금 심리치료, 외부치료라고 이거를 지금 전 세계 국가, 우리 대한민국에도 전부 실행을 하고 있죠. 미국의 한 주에서 이걸 실험을 했었어요. 한 주에서 대상자를 쭉 군인, 박사들, 이런 사람들을 참가자로 서명을 받고, 그들을 대상으로 그 동네 사람들, 미용사, 술집 종업원, 주인, 윗집, 아랫집, 옆집, 온 주민들은 이제 자살방지원으로 전부 지금 이 시스템을 똑같이 구현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대상자에게 화학무기를, 신경작용제를 미스트로 뿌리고, 그게 독가스예요. 화학무기를 독가스라고 부르기도 하죠. 보이지 않는 미스트 가스 형태로 뿌리고, 수증기 형태죠. 그리고 음식에 타기도 하고 옷에 묻히기도 하고, 그걸 심리치료, 외부치료라고 한 주에서 그걸 선진 국가들, 캐나다 같은 국가들이 자금을 지원하고 방역 시스템이라고 만들어낸 거예요. 심리치료, 외부치료라고. 그래서 이게 지금 정신건강의사회 심리치료, 외부치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전염병 4급의 바이러스가 오니까 WHO가 비상상태를 선포하고, 이 외부치료기 화학무기가 미국 FDA 승인이 나 있어요. 정신질환 치료제로. 그리고 법안, 감염병 예방법, 정신건강복지법, 테러방지법, 안락사법, 전부 미국이 만든 법안이에요. 그 법안을 비상사태를 통해 가지고 전 세계 국가가 국민들 몰래 통과시킨 거예요. 유럽연합에서는 뭐라고 발표했느냐? WHO의 비상사태는 국민들의 주권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전체주의다. 나치즘이다. 공산화나 나치즘이다.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권을 빼앗긴다. 이걸 절대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고 제가 그 전에 다 뉴스로 보여드렸죠. 찾으면 다 있어요, 여러분들도. 중학교 때 배운 그대로 전염병 발생 시 인류는 대를 위해 소를 희생시켰다. 우리가 중학교 때 이렇게 배웠죠. 그때 우리가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아유, 과연 그런 짓을 누가 해? 하니까 가르쳤죠. 그거 누가 합니까? WHO 보건복지부가 하는 거죠. 깡패들이 한다고요? 조직 스토킹이라고요? 그래, 미국에서 MK 울트라 프로젝트를 만들면서 보십시오. 제가 쭉 설명을 드렸듯이 박사들, 정부기관, CIA가 무슨 CIA가 여러분들 무슨 사건이 있으면 뭐 CIA가 한 일이다. 우리나라는 국정원이죠.
국정원이 한 일이다. 이렇게 뉴스를 발표하는데 그건 꼬리 자르기예요. 정부가 한 일이에요. CIA는 정보부예요. 정보부라는 거는 정부가 하는 일을 기획을 하고 실행을 하는 단체예요. 예? 예? 거기서 전부 만들어지는 거예요. 모든 시스템이. 그리고 정부 국가기관의 하달이 되는 거예요. 예? 더군다나 CIA 국정원은요, 대통령 직속기관이에요. 대통령의 명령이나 허락 없이는 어떤 것도 진행을 할 수 없는 기관이에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그 국무총리나 윗사람들이 실행을 하는, 기획을 하는, 국가 정부가 해야 될 일들을 기획을 하는 걸 CIA에서 같이 하는 거고, 정보부가 같이 하는 거고, 그 정보부에서 하달을 하는 거예요. 통해서 대통령이 직접 다니면서 정보기관 다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명령을 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걸 하는 게 CIA이고 정보부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모든 국가의 핵심이에요. CIA나 국정원이나 이런 데는. 그런데 여러분들이 뉴스에 보면 무슨 사건이 있으면 뭐 미국 CIA가 한 일이다 그러면 뭐 대통령은 모르는 일이고 정부하고는 관계가 없는 일인 줄 착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정부의 핵심이에요. 미국 CIA하고 대한민국 국정원이라는 데. 그래서 제가 그걸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MK 울트라 프로젝트에 미국 CIA가 결부됐다라는 건 미국 정부가 했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 심리치료 외부치료를 만드는데 박사들 전부 동원됐죠. 의사들 전부 동원됐죠. 제가 이 국민들에게 정신건복지센터에서 정기자극치료제라고 여러분들이 전파무기라고 정기 고문 받는다고 호소를 하고 계시죠. 그래서 제가 자료 찾아냈잖아요. 국립 정기자극치료협회가 있어요. 응? 거기서 우울증 환자들 치료한다고 전기 자극 주는 방식 그 치료라고 그걸 연구해가지고 정신건강복지센터에게 하다라는 그 제가 서류를 올려드렸어요. 거기 연구원들 보십시오. 서울대야 경희대야 의학이라는 건요 대학이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어요. 대학의 모든 교수들과 학생들이 거기서 공부를 하고 교수들이 연구를 하고 최고의 권위 의학에 대해서 최고의 권위가 집단이 대학이에요. 그 전기자극 치료라고 여러분들 당하는 전기자극 그거를 전국의 교수들하고 대학교에서 연구를 해가지고 정신건강복지센터에게 서류로 치료라고 이대로 하라고 하달을 하는 그 서류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밝혀드렸어요. 즉 이게 심리치료 외부치료 미국 CIA하고 교수들하고 박사들하고 만든 거란 말이죠. 모든 대학은 물론이고 교수들 박사들 의료인들 그 다음에 자 법으로 한다고 그랬죠. 감염병 예방법 정신건강복지법 테러방지법. 그럼 누가 필요합니까? 법조인들. 그리고 이 시스템을 가동할 때 미국이 코로나 비상사태 선포하라 그러면 전 세계 국가가 합니까? 안 하죠. 명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세계 보건복지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선진국들이 미국에 앞장서서. WHO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다시 한번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지역이 뭐야? 미국 CIA가 이걸 양심선언을 냈다. 조직 스토킹 전파무기라고. 미국에 있는 뭐 캐나다에 있는 어떤 박사가 이게 조직 스토킹 전파무기라고 얘기해서 그게 맞다. 또 유엔에서 이게 조직 스토킹 전파무기라고 얘기한다. 그들 말이 맞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다 속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들이 한통속이라는 얘기를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예? 미국이 나치하고 13일이 만든 화학무기하고 그 의학을 박사들이고 미국이 정부가 전 세계 선진국들이 모여 가지고 응? 국가들이 총체적으로 연구를 해 놓고 응? WHO 세계보건복지부를 시켜서 발표를 하게 해서 비상사태를 선포하게 해서 전 세계 국민들을 코로나 양성 무증상자들을 살점을 하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들이 하는 말을 믿고 있어요? 유엔도 마찬가지예요. 이 저 컴트레일이라고 해가지고 이 코로나 비상사태 우리나라에 처음에 선포되기 전에 컴트레일이라고 하늘에서 뿌린 거 그 신경작용제예요. 모든 국가는 항공권이라고 있어요. 이 육사권하고 똑같이 지불을 해요. 응? 하늘에도 다른 나라 비행기가 함부로 날아다닐 수가 없어요. 응? 응? 민간 비행기도. 하물며 유엔 비행기는 군사작전 비행기죠. 유엔 비행기라고 함부로 날아다닐 수가 없어요. 응? 여기 우리나라에 평상시에 유엔군들이 함부로 들어올 수 있습니까? 허락 안 받고? 응? 도움을 준다 하더라도. 응? 응? 그런데 전 세계 국가의 컴트리라고 국민들이 호소를 했었죠. 아, 유엔 비행기, 군대 비행기가 뭐 뿌리는데, 뭐를 뿌리는데, 그거 뿌리고 가면 몸이 아프다. 신경작용제였어요. 응? 그런데 이 피해자들이, 전 세계 국가들의 피해자들이, 시민들이 그걸 아무리 국가에게 호소를 하고 저게 뭐냐. 도대체 뭘 뿌리길래 저러느냐. 아무리 호소를 해도 국가들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안 내놓죠. 예? 여러분들이 다 속고 있는 거예요. 예? 유엔이 무슨 작전을 하던 뭐 항공을 우리나라에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 상공을 날아간다. 우리나라에 허락을 먹게 돼 있어요. 어디에서 어디부터 가느냐, 몇 시 몇 초에 어디까지 가느냐, 몇 시까지. 응? 또 목적이 뭔지 하는 작업이 뭔지 예? 예? 정확하게 보고를 해야 되고 우리나라에 예? 그리고 허락이 있어야만 작전을 할 수 있어요. 유엔이 하는 거면 작전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민간 항공기도 마찬가지예요. 허락이 안 하면은 우리나라의 상공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격추당해요. 미사일로 쏴서 격추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응? 그 북한만 넘어온다고 큰일이 아니에요. 다른 나라 국가 비행기가 절대로 넘어올 수가 없어요. 항공권을 더 중요시 생각해요. 응? 그런데 전 세계 국가의 유엔 비행기가 다 날아다니면서 항공기가 그 큰 수송기가 날아다니면서 전부 약을 뿌렸다는 얘기죠. 근데 국가가 모른다? 모르는 게 아니라 국가가 다 이게 하는 거예요. 국민들 몰래. 신경작용제를 뿌렸던 거예요. 예? 즉 비상사태, 사회 안전. 지금 국민들 자살방지원들한테 80%에게 7, 80%에게 모두 교육을 시키죠. 사회 안정을 위해서. 그게 즉 세계 평화예요. 코로나 때문에 세계 평화가 무너진다. 응? 세계가 위험하다. 전 세계 국가가. 그래서 비상사태 선포한다. 그래서 WHO는 유엔의 소속 응? 응? 같은 단체예요. 분리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응? 응? 같은 단체예요. 예? 소속되어 있는 단체예요. 같이 움직여요. 유엔이나 WHO 마찬가지죠. 미국이 앞장서서 전 세계 국가가 선진국들이 운영하는 세계 보건기구, 세계 평화기구죠. 그래서 이 방역이라고 해서 같이 하는 거예요. WHO 움직이는데 유엔 같이 움직이고 유엔 움직이는데 WHO 같이 움직여요. 중요한 거는 전부 미국이 하고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전 세계 국가가 같이 동의해서 그것을 앞장서는 게 WHO하고 유엔이라는 거예요. 왜? 방역이라고 해가지고
미국이 하라고 하면은 비상사태 선포하라고 그러면은 명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계보건기구를 만든 거고 미국하고 선진국이 나치하고 731이 만들어 놓은 화학무기를 사들여서 예? 예? 방역이라고. 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 WHO 비상사태 때문에 심리치료, 외부치료 전 세계 국민들이 하고 있잖아요. 이게 방역입니까? 이게 치료제로 하는 방역이에요? 코로나 치료제는 없었어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근데 뭔 방역을 합니까? 살처분이요. 비밀 방역. 인간 살처분.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들이 말을 하는 걸 여러분들이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조직 스토킹이다. 전파범이다. 미국 CIA, 박사들, 유엔이 얘기했다. 그들이 만들어 놓은 전 세계 국가들을 전염병 발생 시 대를 위해 소를 희생시키는 시스템을 나치하고 731이 만들어 놓은 화학무기하고 나치즘을 전부 학술화 만들어가지고 미국 저기 WHO를 시켜서 비상사태를 선포해서 그 법안을 전부 몰래 국가들에게 통과시키게 해가지고 전 세계인들을 죽이고 있는데 그들의 말을 믿고 있어. 답답한 소리 하는 거지. 믿고 안 믿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조직 스토킹 전파무기라는 말은 편집증, 망상증, 코드를 매기는 단어다. 제가 그 자료도 다 올렸죠. 예? 이거 호소한 사람들 서현역 사건, 칼부림 사건, 방화 사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는데 그 사람들 얼굴에다 계속 뿌려요. 그 사람들이 호소하고 있죠. 조직 스토킹은 수년간 당했다. 예? 주민들이 예? 자기를 수년간 괴롭혔다. 정신질환자로 몰았다.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자살방지원 긴급대응팀들 동료 지원가들한테 이걸 조직 스토킹 전파무기라고 말을 하라고 가리키라고. 그게 매뉴얼이에요. 피해자들한테 그렇게 알게끔 하라고 말을 그렇게 알게끔 하라고 유튜브나 자살방지원들한테 얘기하면은 뭐 조직 스토킹 당했어? 전파무기 당했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영상 수년간 찍어왔잖아요. 자살방지원들이 제 운전할 때 약 쏘면은 제가 가서 카메라 들고 약 너무 저기 죽을 것 같고 사고 날 것 같으니까 쏘지 마십시오 얘기하면은 카메라 들고 제가 가면은 뭐요? 레이저 공격 당했어요? 전파무기 당했어요? 자살방지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매뉴얼이에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그리고 정신건강복지센터 이 입술 보십시오. 다 튼 거 여기다가 스테아린산 칼슘하고 수분 제거제를 쏘는 거예요. 본드 같은 걸 계속 쏘는 거. 얼굴에 아까 여기 막 피부 막 이렇게 주름 있던 거 있죠? 응? 얼굴에다 본드를 바르는 거예요. 풀 바르듯이. 계속 쏘는 거예요, 지금. 그게 자살방지원들한테 매뉴얼로 가르치는 거예요. 조직 스토킹 전파무기라고 얘기해라. 피해자들한테. 그리고 SNS팀, PC팀을 통해서 그리고 동료 지원가들을 통해서 이것이 조직 스토킹 전파무기 테러다. 그리고 미국에도 있고 우리나라에도 있는 조직 스토킹 전파무기 단체. 그들도 전부 정신건강복지센터, 보건복지부, 국가가 지원을 해서 하는 단체들이에요. 그들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는 제 영상 봐서 아시죠? 이 약품 테러라는 거. 네? 그들 단체들은요. 다 이 피해를 다 얘기를 하는데 한 가지만 얘기하네. 약품 테러. 신경작용제. 이 얘기는 일체 꺼내질 않아요. 왜? 화학무기이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다 당하고 있는데 그 얘기만 다 빼. 즉 진실은 빼고 여러분들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저기 깡패들이 하는 알 수 없는 집단이 하는 조직 스토킹이다.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당하는지 모르고 무슨 국가가 무슨 법으로 하는지 모르고 그래서 해결을 못할 테니까.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 편집증 망상병 코드를 매긴다라고 조직 스토킹 전파무기라는 단어가 이것이 전 세계에서 비상사태를 선포하게 해서
정신건강 복지센터에서 심리치료 외부 치료라고 국민들에게 가르쳐 가지고 하는데 피해자들은 이걸 조직 스토킹 전파무기라고 그런다. 편집증 망상이라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들 망상병 코드를 매기는 거예요. 편집증 망상은 조현병이에요. 편집증 조현병. 언제 자택에 해를 갈지 모르는 조현병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테러를 해서 테러범으로 규정을 하는 거예요. 사고를 치게 만들어서. 그래서 칼부림 사건, 예? 제가 그 자료를 올렸잖아요. 칼부림 사건, 방화 사건, 다른 외국 일본 같은 데서도 이런 사건들이 일어났는데 그 사람들이 전부 표현하는 게 조직 스토킹 전파무기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 응? 그리고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그들을 편집증 망상병이었다라고 언론과 시민들과 복지센터가 조현병 환자들의 국민들을 해친 테러범으로 규정을 했다라고 그 자료를 제가 좀 올렸잖아요. 정반지 홈페이지에. 짧게 말씀드리면 조직 스토킹 전파무기라는 단어 여러분들이 말하는 순간 편집증 망상병 코드가 매겨지고 테러범으로 규정이 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그 조직 스토킹 전파무기 미국과 뭐 CIA 양심 있는 CIA가 요원이 뭐 양심 선언을 하고 뭐 박사들이 뭐 발표를 하고 유엔이 발표를 했다라고 믿고 있는데 그들이 만든 시스템이고 그들이 전 세계 국가 시민들에게 사회 안전을 위한다라고 가동하는 시스템이다. 그들 말 절대 믿지 말아라. 네, 여기까지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